축하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주 수료식을 끝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잘 안 하시죠? 네. 저도 5년 전에 이 수료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아 내가 사업가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MBA를 들으면서 어 이 나의 소명,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 21 세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사명감, 뭐 소명을 이야기 이전에 내가 그 시대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21 세기는 어떤 키워드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지금의 사회는 계속해서 분화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안에서 이제 움츠러들고 있으면서 비대면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 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분화되는 사회가 과연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요겁니다. 네, 다 같이 당근을 먹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거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사용을 잘 안 해 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마트를 연다고 하면 정말 뭐 슈퍼마켓을 차리건 대형 마켓을 가건 어떤 커다란 쿠팡이나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이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그냥 쓰기 싫은 것들을 중고로 그냥 바로바로 내가 팔 수가 있고 사람들과 바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우리 파트너 사님께 들었는데 이 구인 광고를 내리려고 하시는데 당근에다 내시더라고요. 저는 벼룩시장이나 아이 교차로 이런 거 찾았다가 옛날 여자라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근마켓에 사람도 구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에 그 중앙 집권화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어떤 은행이라는 거대한 그 안에 계속 몰려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분화가 돼서 어떤 화폐를 누가 선택하고 이걸로 무엇을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정리된 것들을 올리면서 매출로도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정말 새로운 스타들을 탄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 뭐냐면 뉴스를 볼 때 KBS나 뭐 MBC 케이블 채널로 안 보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의 성향과 맞는 채널을 구독해서 그들의 기사를 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회의 분업화라는 건 뭐냐. 분화된다는 거는 예전에는 한 곳으로 계속 모였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더라? 네. 탈중앙화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삶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013 년에 시작한 혼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혼밥. 내가 혼자 먹고 혼자 밥 먹고 TV만 먹고 그런데 2018 년에는 이게 39 개로 늘어나더니 2020 년에는 65 개로 이렇게 혼 공연 뭐 홈쇼핑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뭘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자 사람들은 어떤 욕구들이 좀 있대요. 이것을 그 매슬로우가 5 단계의 그 욕구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야. 먹고 싸고 자고 입고 어떤 이런 정말 최소한의 어떤 욕구에 대한 그 생리적인 욕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그것에 계속 '나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것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지속적인 욕구가 또 생기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나 외에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소속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안에서 나의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지금
대출값 내야 되고 애 학원비 벌어야 되고 막 하는데 그 막 바쁘신 분한테 우리가 가서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와 닿으실까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의 그 계단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상위층에 있는 욕구는 뭐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더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상위층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생명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나이가 자유롭고, 나의 자존심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나의 어떤 이런 욕구들, 자아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다?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에 대한 부분. 자,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하기 싫어. 나는 지금 이 일을 3년 동안 했지만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 멋지게 새로운 일을 찾아볼 거야. 내가 내 자식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봐. 네가 꿈을 찾아서 무엇이든지 도전해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결정권.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유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이분의 얘기를 좀 해 볼게요. 26살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네. 애플이라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네 스티브 잡스. 너무 잘생기셨죠. 38 세. 근데 57세 때는 약간은 쪼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 줄 사람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 대신에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다? 건강에 대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결국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너무나 초췌하고 아픈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하셨죠. 생을 마감을 하셨죠.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제가 이분의 책을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었기 때문에 이 기사 보면서 저도 굉장히 '삶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자 이분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돈을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은 이분은 네 이런 아픈 모습으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있어서 '돈만 있으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 가지의 리스크를 대비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를 하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봤더니 자녀 교육비 때문에 차마 나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래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 이번에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되는데 그 무슨 이제 특수반을 만든다고 학교 이제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마지막 내용은 뭐였냐면 그래서 어머니 학원비가 원비가 한 과목에 이제 38만 원, 39만 원 하던 것이 2배로 뛴 거예요, 한 과목에. 네. 그런데 요즘 뭐 지금 주식 열풍을 일으키신 존리라는 분께서 우리나라에 딱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당신들의 자녀 교육비, 사교육비 너무 많다. 이걸 당신들의 노후로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 이제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학원을 다 그만두렴.' 이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젊은 분들은 차마 생각을 못 하시지만 요즘 물론 젊은 분들도 굉장히 희귀난치 질환이 많이 있고 계신데 건강에 대한 거 돈이 전부가 아니다. 방금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경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건강에 대한 것들은 정말 반드시 우리가 챙기고 생각을 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우리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아픈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수많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과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이 세 번째 정말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신데 엄마가 이제 항상 친구가 이제 TV조선 그 방송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걸 봐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내가 가끔 그냥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을 친구, 뭐 커피 한 잔 마실 친구, 또 내가 좋은 것을 볼 때 '아 나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헌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쁘게 이제 경제 개발과 함께 이렇게 달려오신 이분들이 삶이 결국은 고독하더라.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솔루션이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향하는 목표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 가져야 되는 존재 이유를 생각을 좀 해 보자는 건데 그 존재 이유가 메라테크가 아니라 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지향되는 목표에 메라테크가 얼만큼의 솔루션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나의 신분에 맞게 나의 위치에 맞게 많은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나의 내가 누리는 그 명예, 신분, 재산 등의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적인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거든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에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이 놀라운 제품에 감동을 받아서 섭취를 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이 메나테크에서는 어떤 타 네트워크 회사는 뭐 어떤 직급 이상자들이 돈을 모아서 뭐 불쌍한 애들을 돕고 뭐 이런 뭐 장애우들을 돕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것이 또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해 만에 어쩌네 막 이런 얘기가 많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메나테크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M5M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 사는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는 뭐 어떤 그런 제품보다도 더 훌륭한 영양소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 돈 벌면 나 정말 많은 사람 돕고 싶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 돕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메나테크 안에서는 이 사업의 시작과 어떤 섭취와 동시에 이것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가치 있게 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락보예요. 네. 제가 전달하는 그 소비자 아니면 혹은 나의 가족 혹은 뭐 나의 파트너, 나의 스폰서 또 우리 팀들 형제 레그 어떤 이런 그룹 안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그 스피치 중에서 우리 수료하신 홍민아 리더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기존에 전달해 주신 이분께서 나와의 충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정말 그런 거거든요. 이 라포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안에서 함께할 동반자들을 만들고 라피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루틴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루틴이라는 건 원래 스포츠에서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뭐냐면 선수들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동작이나 어떤 절차를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들어보죠. 모닝 루틴, 뭐 저녁 루틴, 뭐 운동 루틴. 정말 많은 루틴이란 표현이 쓰여지고 있지만 내가 이 가치 있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나의 루틴을 좀 한번 짜 보자.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모닝 루틴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이 메라테크라는 어떤 이 사업의 특성상 좀 시간을 좀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해이해지고. 그런데 이 모닝 루틴을 내가 짜고 그것을 그냥 매일매일 해 나갔더니 저는 진짜 뭐 아침에 출근하듯이 일이 조금 딱딱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오늘 정말 멋진 그 수료를 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나테크에는 사업에 대한 컨텐츠가 분명하죠. 네. 오늘 뭐 스피치 소감하는데 무슨 간증하듯이 다들 자기 몸이 좋아지고 뭐 홀린 듯이 먹었는데 이미 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나테크라는 이 회사만큼 분명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이 당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이 제품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늘려가는 앞으로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미래를 분명하게 그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이해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정말 엄청난 나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쌓아갈 수 있더라. 자, 지금 시대는 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너무나 입이 아플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코로나 백신의 허와실, 네, 집단 면역이라는 환상. 이게 뭐냐면 저도 물론 접종을 다 끝마치긴 했지만 접종 완료를 해도 확진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파 감염률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존에 맞았던 백신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메나테크의 컨텐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정말 그 초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정말 이런 환경 대기 오염에 의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메나테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컨텐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수료 안에 이 6주 기간 동안에도 많이 전달해 보셨죠? 네. 우리 홍미나 리더님은 벌써 ED를 이렇게 달성을 하셔서 우리가 다 축하 파티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전달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께서 아직 이것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조롱당함. 네. 두 번째 굉장히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그것이 더 혁명적인 것일수록. 자, 저명한 진실로 그다음에 받아들여지는 이런 순서를 거치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상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하셨던 그분들 어떤 칩을 받으셨는지 그분이 "지구는 둥굽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입이 아플 정도로 이것에 대한 어떤 팩트를 그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반응과 자극 사이에서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잘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타 네트워크에서는 그 PDR이라는 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PDR에 들어가 등재되어 있지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이러한 자료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메나테크 안에서는 넘쳐납니다. 아까 뭐 특허 하나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이 메나테크의 비전과 미래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들의 노에 긴장하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언젠가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시고요. 이 메나테크에서는 정말 수많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마스터 챌린지라는 어떤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2021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상반기만. 자, 신규 어소시에이트는 20%가 증가를 했고요. 그냥 정말 소비자들, 그냥 프리퍼드 커스터머 소비자분들은 340%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자, 상반기만. 그런데 메나테크의 정말 역대 최고의 매출은 언제 나왔다? 8월에 나왔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메나테크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 어떻게 가슴으로 좀 와닿는 게 되실까요? 잘 안 와닿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와닿게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서 꺼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어디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 자료입니다. 후원수당에 대한 수준별 지급 분포도인데 자 보실게요. 이미 메나테크 안에서는 우리들이 받아가는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후원 수당만으로도 그 어떤 회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회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다들 그 스폰서님들한테 전달을 받거나 이제 권유, 추천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메나테크를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후회했잖아요. 아, 이 책을 내가 20살 때 읽었더라면 내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장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 사업을 안 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도 했고, 자, 여기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한번 현실과 또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버는 수입에 이 소득에 대한 속성을 좀 바라보면 나의 노동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노동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대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내가 이날 당장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만큼이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잘 되는 장사를 하고 있어. 뭐 너무 여유 있게 돈을 버는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서 하는 가게들도 있지만 내가 딱 이날 출근을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뭐다? 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는 자산 소득을 가져보자. 내가 나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는 이 소득 외에 정말 시스템이 굴러가게 하는 자산 소득, 정말 건물을 짓고 내가 아파트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인세 소득,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책을 내서 그들이 정말 이것들이 계속 그 매출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 인세 소득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수료 이날에 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좀 한번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득에 대한 양이 아니라 이 소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제가 이제 나쁘지 않은 수입이지만 이 수입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득의 양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이 소득의 질이 너무 가치가 있다. 네. 내가 출하고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 가지고 얼마 마진 붙어 가지고 지출 얼마 빼고 이런 소득에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소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면 할수록 더 매력적이고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이사를 하자. 네. 사분면에 이사를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이삿날 짐 싸는 날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자산을 이해하면서 나의 미래가 시작되는 그 부분, 바로 이 8가지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루틴으로, 그래서 라뽀로 라삐크로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저나 아니면 옆집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비전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제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백만장자 50만 명 중에 20%가 20%가 네트워커로 성공하신 분들이래요. 그리고 미국 여성의 억대 연봉자 85%가 뭐다? 우리 같은 네트워커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네트워크의 직업은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러한 직업인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인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떤 불평, 불만,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나의 삶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향력부터 바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수련 날에 잠시만 멈춰서 나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멋있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과연 메라테크가 이거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 가트너 주식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IT 컨설팅 회사인데 이 가트너는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그 자문을 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했더니 어떤 기술이 탄생이 되면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대중의 기대를 표현한 자료예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휴대폰을 꾹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화면을 터치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되죠. 자, 메타버스,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쇼핑도 하고 실제로 그 옷을 만지는 촉감까지 느끼면 어떨까. 자, 우리가 무인 자동차, 부산까지 갈 때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우리 대표님들. 자, 무인 자동차로 자료 읽으면서 강의하면서 운전자 없이 가면 어떨까. 하는 어떤 이 기술 탄생에 대한 기대치들이 처음에 태동되면서 이 거품기를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찍는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이것들이 구현됐을 때 조금씩 야 이건 좀 아닌데 야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 거품이 쭉 빠지고 나서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되며 그것에 대한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들. 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한국 직접 판매 매출 현황이에요. 아까 방금 보셨던 그 그래프 모양과 함께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세로 있고요. 지금 세계 메나테크의 그 매출 곡선 보실게요. 여러 가지 특허 소송 정말 어려움 겪으면서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의 MBA를 수료하신 거예요. 네. 느껴지시나요? 내가 처음에 어떤 단순 소비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놀라운 제품력에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우리들. 그 프로슈머, 조그마한 프로슈머 사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해한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서 나의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면 자동으로 자산 구축이 이루어지는 자산소득, 자산 인쇄소득형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많은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겁니다. SBO.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 HMD 안에서 이 성공하는 시스템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보자.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가 말하는 인세가 자, 어떤 건물에서는 나오는 어떤 건물에 대한 유형적인 부분이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통장에서 이자를 받아. 내가 입금한 그 돈에 대해서. 그럼 자, 입금 보이잖아.
그럼 무엇이 보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시스템 안에 나와 함께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산이야. 이게 보이는 유형의 가치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라테크 안에서도 여러 그룹이 있지만 정말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HMD 그룹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드맵이라는 거 너무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그 컴퓨터 잘하는 친구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너무 놀라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고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거죠. 네.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그 MBA 수료 때 저 영상 보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 사업 때 굉장히 많이 봤던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러한 영상인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2 년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니까 첫 해 시작과 함께 수료의 시작. 네. 멋진 분들이 또 오늘 귀한 날 이렇게 다 모이셨는데 이제는 오늘이 그냥 MBA 수료했으니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시동을 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네 바퀴를 이 리더십과 SBO 고기법 8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멋지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라테크 HMD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그 추천 도서인데요. 여기에서 저도 이번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폭넓게 이해한 사람들 대부분이 큰 가치로 여기는 게 팔고자 하는 상품. 그게 뭐다? 자유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의미 있게 중요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자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좀 바꿔서 '어떻게 내가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실수를 하는데 성공은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분은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이것을 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메라테크는 공부만 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절대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라. 당신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리더는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너 나랑 같이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래요. 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꿈을 이루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 가장 큰 모험은 바로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꿈꾸는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저 그냥 묵묵히 내가 바라본, 내가 느낀, 내가 이해한 그것을 그냥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함께하면 반드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새로운 시작의 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료를 축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